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오늘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보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 지금은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한, 즉 판매가 이미 종료된 보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10가지 보험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다른 영상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보험들까지도 함께 다뤄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보험은 최근 판매가 중단된 특약인데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 특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정액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례형입니다. 먼저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해놓은 암 주요 치료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와 관계없이 연간 1회 안에 가입하신 금액만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즉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는지와 무관하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비례형보다 보험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보험료는 비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례형입니다. 비례형은 정액형과 다르게 암 주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이 나왔다면 1,000만 원, 2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었다면 3천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치료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확률 자체는 정액형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암 치료 과정에서 몇 년에 걸쳐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정액형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례형 특약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가입할 수 없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해 두신 분들이라면 쉽게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정액형 암주요 치료비 보험은 현재도 그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지한 뒤에 다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만약 2011년 4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은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판매되었던 운전자 보험에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보장이 훨씬 유리한 특약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형사합의금과 방어비용, 이 두 가지 특약입니다.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실손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당시 판매되었던 형사합의금과 방어비용 특약은 정액보상 구조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만 충족되면 가입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해보면 현재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실제로 지출한 1,000만 원만 보상하지만 예전 형사합의금 특약은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었다면 그 3천만 원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어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변호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입 금액 전액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방어비용은 약식 기소가 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약식 기소라는 건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사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약식 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특약은 그런 상황에서도 보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지인분 가운데 한 분이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만 입어서 약식 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으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셨기 때문에 벌금으로 나온 금액도 해당 한도에서 보상을 받으셨고요. 추가로 방어비용 특약에서도 가입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함께 수령하셨습니다. 물론 도덕적 관념에서 보면 가해자가 이렇게 큰 금액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 마냥 좋게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그 약관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보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전에 형사합의금과 방어비용 특약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장 금액 자체는 많이 낮아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장점이 큰 특약을 굳이 해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 같은 특약 역시 지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가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담보이기 때문에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2011년 4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무조건 필수 법률 특약만 저렴하게 추가 보완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암 입원 일당을 보면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을 따로 구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보장 금액을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제한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최대 보장 금액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 요양병원의 입원 보장은 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초반까지 판매됐던 암 입원 일당은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특약을 가지고 계신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일반 병원과 동일한 보장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약도 특약 이름 자체에는 직접 치료라는 표현이 없지만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시 보험사와 보상 분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놓고 소액만 보장하는 지금의 입원 일당과 비교해보면 이 특약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판매되었던 연금보험이나 만기 환급형 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은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연 7에서 10% 수준의 고금리가 적용된 상품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금리가 적용됐다는 것은 해지환급금이나 적립금이 쌓이는 속도가 지금 판매되는 상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빠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 두셨다면 굳이 해지할 이유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일배책이라고 부르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차를 손상시킨 경우, 길을 걷다가 실수로 지나가던 사람의 손을 쳐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트린 경우, 또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TV를 파손한 경우처럼 일상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게다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사고까지도 일부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됐던 배상책임 특약은 비갱신형이었고 자기부담금도 20,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대물사고는 20만원, 노후사고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부 회사에서만 판매되었던 3억 원짜리 배상책임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해지하지 말고 잘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모든 보험사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니 남한테 3억 원이나 피해 입힐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제가 집에서 발생한 사고도 일부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옆집, 윗집, 아랫집 등 이웃집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3억 원짜리 배상책임 특약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갑상선암은 암 가운데에서도 발생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 특히 여성 기준으로 보면 발생률이 1이나 2를 다툴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판매되는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판매되었던 암보험은 갑상선암 진단 시에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판매되었던 암보험은 보험사마다 유사암 한도를 두고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도 존재했습니다. 유사암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것은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진단 시에도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에서 3종 수술비는 종술비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특약인데 2008년 3월 31일까지만 판매되었고 그 이후에는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의 1에서 5종 수술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잇몸 뼈를 이식하는 수술인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1에서 3종 수술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에서 3종 수술비와 현재 판매되고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 약관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골이식 수술이 2종에 포함되어 있지만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임플란트를 받으셨거나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고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특약이니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임플란트 시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통 한방병원이나 치과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는데 일반 상해의료비에서는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원인은 상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서 자기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라서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고 휴업 손해, 위자료 등까지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발생한 치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상해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황당하게 느껴질 만큼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약관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건데 보신용 투약비용, 병실료 차액, 진료비와 무관한 재비용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즉, 이 세 가지 항목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보장 대상에서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상해의료비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특약이지만 반대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단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까지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대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치료가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여성 만성질환에 대한 수술비 보장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여성 만성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질병분류기호 N코드에 해당하는 관절질환 관련 수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무지해반증에 해당하는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과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 그리고 요실금에 해당하는 비뇨기계 기타 질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수술비 보험에서는 무지해반증 수술을 받아도 일반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에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품은 최대 가입 기준으로 500만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갱년기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요실금으로 수술받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실금은 일반 질병수술비 특약에서는 대부분 면책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실비보험에서는 보상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실금 수술 자체가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요즘 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은 대부분 만기가 70세로 짧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종신보험은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고객님과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 한 분께서 종신보험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사진을 일부 캡처해왔는데 사진이 조금 흐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종신보험입니다. 계약 시점은 2008년이고 월 보험료는 71,700원입니다. 주계약으로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수적인 특약들이 몇 가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아직 2년 정도의 납입기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보험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 시점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보장받는데 52,4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 수준인지 현재 판매되는 상품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40세 남성 사망보험금 4천만 원 기준으로 납입기간은 7년 납으로 설계해 봤습니다. 이렇게 설계했더니 보험료가 16만 4,400원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신보험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지금 판매되는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적립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분께 사망보장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분은 아직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고 자녀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사망보험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분께 꼭 필요한 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이 상당 부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은 대부분 이루어졌고 제가 해당 상품의 약관도 확인해보니 예정이율이 4.8%로 현재 상품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말은 꾸준히 유지했을 때 적립금이 빠르게 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통해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시기에는 잠시 납입을 쉬어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하셔서 아직 15년에서 16년 정도를 더 내셔야 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암 진단비와 몇 가지 수술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보험입니다. 혹시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이나 CI보험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연금 전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위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및 특약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의 연락처나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방향의 컨설팅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